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통신 장비 기업이죠. 솔리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실적 개선세가 정말 놀랍고 또 유럽의 주요 통신사랑 계약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제공된 솔리드 기업 분석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솔리드의 최근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확실한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그냥 단기적인 호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리드가 이 오랜 기술 경쟁력, 그리고 또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확장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성장 사이클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앞으로 글로벌 강자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어떤 시적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요. 최근에 나온 여러 인상적인 지표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 성장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지속 가능성 문제, 그리고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오랜 시장의 특성 같은 것들, 또 앞으로 본격화될 글로벌 경쟁 환경,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기대치가 다소 좀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좀 나아졌다, 이런 개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펀더멘털 자체가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영업이익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88%나 폭증했고요. ROE 역시 15.52%에 달합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가 아니라 기업의 어떤 수익 구조라던가 운영 효율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이 글로벌 시장 확장 성과가 정말 눈부시다고 보는데요. 이미 북미 DAS, 그러니까 분산 안테나 시스템 시장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AT&T, 버라이즌 같은 그런 거대 통신사들하고 파트너십 맺으면서 1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렇죠. 북미 실적은 확실히 기반이 탄탄하죠. 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유럽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보다폰, 그리고 또 글로벌 통신 장비의 강자죠, 에릭슨하고 연이어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수주 몇 건 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솔리드의 기술력이 유럽이라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잖아요. 거기서도 통한다는 걸 입증한 셈이고, 이건 유럽 시장 공략이 아주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그 중국 장비 배제 정책, 이른바 립 앤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솔리드에게는 계속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오란, 즉 개방형 무선 접속망 분야에서의 준비도 아주 착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솔리드는 이 오란의 핵심 부품인 RU, 즉 라디오 유닛이죠. 기주국의 무선 신호 처리 핵심 장비인데, 이걸 개발하면서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테마성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에요. 53.89%에 불과한 낮은 부채 비율은 이런 공격적인 확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재무적인 안정성을 의미하고요.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순맹수 기조를 보이는 것, 10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기관이 14만 주 이상, 외국인도 11만 주 이상 순매수했는데, 이건 역시 이런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솔리드가 글로벌 통신 장비 강자로 도약하는 어떤 새로운 적사의 시작점에 서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 특히 그 영업이익의 정말 경이적인 증가는 당연히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보다폰이나 에릭슨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계약, 이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좀 더 냉철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0.84%,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만 1488% 폭증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아, 그 부분 말이죠. 네,
이런 극단적인 수익성 개선이 과연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혹시 이게 뭐 일시적인 비용 절감 효과라던가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의 이익 인식이 그냥 한꺼번에 몰린 것은 아닌지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 그 지속성을 확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또 오랜 시장을 이제 막 열리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 기술 표준화 문제라던가 경쟁 구도 또 실제 상용화 시점이나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같은 것들 모든 것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청사진은 물론 아름답죠. 하지만 그 기대감이 현재 가치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확장 역시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 시장 진출 물론 큰 기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시에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기존의 막강한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의 전면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늘어나는 수주 물량에 맞춰서 대규모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현지 고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인데요. 10월 28일에 9% 넘게 급등하면서 장대양봉을 기록했는데 이건 최근에 여러 호재들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분석 자료에서도 보면 현재가 8,060원이죠.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7,300원에서 7,500원 사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은 그렇죠. 네. PER 16.5배가 지금 당장은 뭐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이익의 폭발적 성장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언제든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 영업이익 1488% 증가의 지속 가능성 문제 그걸 제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바로 솔리드의 펀더멘털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일회성 요인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건 아마도 고마진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비중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운영 비용 구조의 어떤 근본적인 효율화 같은 그런 내부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있었고 이게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의 수요 회복세와 딱 맞물리면서 나타난 시너지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보다폰 에릭슨 같은 유럽형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하면 이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89%라는 낮은 부채 비율은 이런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무적 여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매출 성장이 1% 미만에 머물렀다는 사실, 이걸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 믹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비용 절감 요인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적인 이익률 개선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이익률 수준이 정말 유지되는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례적인 숫자 뒤에는 항상 좀 더 깊은 질문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익 성장 외에 솔리드의 또 다른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란 시장에 대한 논의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란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솔리드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란은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고요.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거든요. 특정 벤더 장비에 이렇게 종속되기를 원치 않는 전 세계 통신사들의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란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란이라는 게 결국 통신 장비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방성이 핵심이죠. 네, 그래서 통신사들이 여러 제조사의 장비를 그냥 자유롭게 조합해서 최적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오란 활성화 정책 역시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고요.
솔리드는 이미 RU와 같은 핵심 오란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의 기술적 잠재력이나 통신사들의 니즈가 있다는 점,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잠재력과 현실화, 이 사이에는 좀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기술 표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고, 또 시장 규모나 성장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결국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리드가 물론 기술력을 갖췄다고 해도 기존의 강자인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이걸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검증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가 현재 주가에 너무 좀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그 경쟁 환경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글로벌 확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폰, 에릭슨과의 계약이 이게 단순한 공급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솔리드의 기술력과 제품 신뢰도가 통신 기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인 유럽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미 DAS 시장에서 이미 1위를 차지하면서 AT&T, 버라이즌 같은 고객들의 그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경험과 검증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방정식을 유럽 시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은 주로 DAS라는 특정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반면에 유럽 시장, 특히 앞으로 주력하게 될 그 오랜 분야는 경쟁의 성격이나 환경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통신 장비 시장을 거의 장악해온 노키아, 에릭슨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 어려울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고객관계라든가 유통망, 서비스 역량 같은 부분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또한 단순히 수주를 따내는 것과는 또 별개로 늘어나는 글로벌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생산하고 또 품질을 유지하고 각기 다른 현지 요구사항에 맞는 기술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도전 과제입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리스크나 실행 능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주 성과가 실제 이익 성장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공 가능성만큼이나 넘어야 할 현실적인 허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는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이익 성장이 계속 이어져서 연간 실적이 온전히 반영된다면 PER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10월 28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이렇게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것, 이건 단순한 단기 호재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솔리드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장에서 재평가, 즉 리레이팅 되기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10월 28일 하루에만 주가가 9% 넘게 급등하고 거래 대금이 500억 원 이상 터졌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과열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장기간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는 점 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크게 벌어진 상태, 즉 이격도가 확대된 상태여서 언제든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공된 분석 자료에서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오히려 7,300원에서 7,500원 사이의 조정 구간을 분할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는 앞으로 펼쳐질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오랜 시장에서의 성공과 지속적인 고수익 성장을 이미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정말 현실화되는지를 좀 냉정하게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통신 장비 기업 솔리드를 놓고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솔리드가 이 놀라운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유럽 메이저 기업들과의 상당히 의미 있는 파트너십 구축, 또 미래 핵심 기술인 오란 시장에서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막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그리고 글로벌 강자로 도약할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 역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네, 반면에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그 1488%라는 이례적인 영업이익 증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오란 시장의 개화 시점이나 경쟁 구도의 불확실성, 또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에 따르는 운영 리스크 문제,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섣부른 낙관보다는 좀 지속적인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솔리드가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는 저희 둘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가져올 미래 성장의 크기나 또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현재 가치에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리드라는 기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논의한 재무지표라던가 계약 내용, 기술 동향, 경쟁 환경 등등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제공된 분석 자료에는 더 깊이 파고들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관점이 더 설득력 있었는지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